오늘 뭐 의도 파악 문제만 다루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 푸는 것처럼 세 문제 그대로 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왜 의도 파악 문제만 집중 공략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하나만 집중해서 풀면 이게 굉장히 잘 풀린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키라웃의 주인장 제키입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LC 꿀팁을 알려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고약한 놈들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의도 파악 문제와 그래프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표 문제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 파트 3와 4에서 고득점 루트를 내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유형을 꼭 잡아주셔야만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토린이 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오시라고 오늘 다룰 문제를 자료집으로 준비해뒀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고 오시면 오늘 제키라웃과 함께 하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까요? Let's go! 구독, 좋아요, 체크! 자, 우선 의도 파악 문제 유형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따옴표 문제, imply about 문제 이렇게들 부르죠. 지금부터 의도 파악 문제 특징 5개 들어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의도 파악 문제는 파트 3, 4에서 각각 3문제씩 출제가 된다. 두 번째, 초반, 중반, 후반 어디든지 출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주제, 목적, 화자, 장소 문제는 초반 집중 문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뭐 제안, 요청, 넥스트 문제는 후반 집중 문제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 의도 파악 문제는 그런 순서와 상관없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첫 번째로 출제되냐, 두 번째로 출제되냐, 세 번째 문제로 출제되냐에 따라서는 체감되는 난이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답의 단서는 인용어구 주변 상황에 있다. 상황에 밑줄 쫙쫙.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으로만 보이는 인용어구 하나만 잘 해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인용어구 직전과 직후 문장에 그 상황이 가장 잘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용어구의 해석만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인용어구의 직전, 직후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트 7을 풀다 보면 문장삽입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 문장 하나만 잘 이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번째, 재표현이 되는 문제다. 기본적으로 문제에 implied about, suggested about이 들어간 문제들은 재표현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선 캐치. 이 인용어구가 나타내는 감정이 놀라움인지 실망감인지 감사함인지 수락인지 거절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따옴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감정선을 캐치하시는 문제들도 출제됩니다. 자, 특징들은 얼추 다 알아봤고 본격적으로 의도 파악 문제풀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뭐 의도 파악 문제만 다루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실제 시험에서 푸는 것처럼 세 문제 그대로 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왜 의도 파악 문제만 집중 공략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가 하나만 집중해서 풀면 이게 굉장히 잘 풀린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세트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전 훈련하듯이 세트 문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실전 연습 들어가 볼까요? 고고! 토익 LC, check it out! 자, 그럼 첫 번째 세트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저랑은 스키밍부터 꼼꼼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This is James from Rosewood Office Supplies. I'm very sorry, but your order has been delayed. Our shipping department incorrectly labeled your package, and it was sent to the wrong location. I can't believe that happened. I've been your customer for 5 years, and the service has always been perfect. When will my delivery arrive then? Next Tuesday. To apologize, we'll email you a code. Enter it when making your next order for a 30% discount. Okay. I will be out of town on Tuesday, so please instruct your driver to leave the order at the front desk instead of my office. Got it. And thank you for understanding. 자, 그럼 첫 번째 세트 1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이 세트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타자가 의도 파악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의도 파악 문제 보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여자가 서비스가 항상 완벽했다라는 이런 말을 한대요. 이 말을 꺼낸 의도는
변동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무언가 추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놀라움을 표하려고 한 건지 gratitude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들으면서 정답의 단서가 어디에 있었는지 직전 직후를 바로 들어보도록 Following 하겠습니다. conversation. 갈게요. Hello. This is James from Rosewood Office Supplies. 뭐 어떤 office supply 상점, 문구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I'm very sorry, I'm very sorry, 미안하대요. but your order has been delayed. Your order has been delayed. 항상 이런 문제점들이 토익에서는 화두가 됩니다. 모든 건 다 지연되고 postponed 되고 cancel 되는 일이 허다하죠? Our shipping department incorrectly labeled your package. 자, 우리 shipping department, shipping 부서에서 잘못 라벨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And it was sent to the wrong location.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배송이 이뤄졌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 I can't believe that happened. 여자의 감정선이 어떤 것 같아요? I can't believe that happened. I can't believe that happened. 그것이 일어났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죠. I can't believe that happened.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I've been your customer for 5 years, 내가 당신의 고객 5년 동안 고객인데 and the service has always been perfect. Service has always been perfect. 그렇죠? 서비스가 항상 완벽했다라는 이 인용하고 나오기 직전에 어떤 문장에서 우리는 감정선을 알 수 있죠? I can't believe that happened. 그게 일어났다는 걸 난 믿을 수가 없네. 5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뉘앙스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꺼낸 의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Surprise죠. 고마워서 이 말을 꺼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구나. 정말 놀랍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의도 파악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가볼게요. When will my delivery arrive then? 자, 그럼 오배송이 났는데 언제쯤 오니? 라고 물어봐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받게 될 것은 무엇인가? What? 5번 receive. 여자가 무엇을 받게 될 건지. refund는 해석 어떻게 나와요? 환불. full refund니까 사실 뭐 완전히 100% 환불을 얘기하는 거죠. 환불. warranty 카드는 품질 보증 카드를 받을 거다. 뭐 샘플을 받을 거다. discount code. 디스카운트를 받게 될 거다. 결국 이런 뜻이죠. 들어볼게요. Next Tuesday. next Tuesday에 온대요. To apologize, we'll email you a code. 자, to apologize. 사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낸대요? We'll email you a code. email you a code. 코드를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자가 받게 될 건 무슨 코드라는 걸 알 수 있죠? Enter it when making your next order for a 30% discount. 30% 디스카운트를 위해서 그거 나중에 입력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자가 받게 될 것은 결국에 디스카운트 코드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D로 체크가 돼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자, 여자가 남자한테 무엇 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ask to do는 요청을 나타내죠. set arrival date, 도착 날짜를 정하는 것. 그리고 B는 send additional item, 뭐 더 보내는 거. 그리고 change location, 장소를 바꾸는 것. D는 provide contact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contact information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얘네들은 뭐 전화번호도 contact information, 이메일, 내선 번호 이런 것들도 다 contact inform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요청하는 건 무엇인지 여자의 말을 들어볼게요. Okay, 오케이, 여자가 말하죠. I will be out of town on Tuesday. I'll be out of town. 발음 잘 보세요. out of town. Of town on Tuesday. 다시. Out of town. Out of town. Out of town out of town. 내가 지금 나가 있을 거야. 시내에 없을 거다. on Tuesday. So please instruct your driver. 부탁하죠. So please instruct your driver to leave the order at the front desk instead of my office. 내 사무실 대신에 front desk에 좀 남겨달라고 please leave the order. 좀 남겨줄 수 있겠니?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자가 부탁한 건 뭐예요? 뭐죠? Change the delivery location. 우리 여기 대신에, office 대신에 front desk에 남겨달라고 부탁한 거니까 정답은 로케이션을 바꿔달라고 부탁한 거죠. 정답을 C로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무슨 문제였다? 의도 파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 파악 문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2번, 3번 문제를 놓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직 점수가 엄청난 고득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이런 의도 파악 문제가 첫 번째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차라리 풀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을 놓치고 2번과 3번을 잡아주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내가 이걸 틀렸다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두 개를 맞췄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1번, 2번, 3번 들어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의도 파악 문제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중간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스키밍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랑 풀이로 만나도록 할게요. 갑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Carl, something's wrong with the factory's main conveyor belt. It's moving very slowly. Again? The same thing happened before. Mark, didn't you call the technician last week? I did. The speed dial isn't working properly, and the replacement parts for it won't arrive until 5 p.m. today. We have a major order due in next week, and tomorrow is a national holiday. Even if we get the machinery operating properly tonight, our production levels are going to be affected. I know.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o produce enough units in time? We'll probably need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Yes, I think so too.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세트의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why 마크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냐, 테크니션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했네요. 이런 이름이나 시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언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나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에 들어가 있죠. 마크가 지난주에 전화를 했구나, 테크니션한테. 그럼 이 내용을 우리는 대화에서 들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 특히나 마크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정답의 단서가 나왔습니다. 마크가 전화를 한 의도는 power shortage.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정전입니다. 정전이 생산을 멈췄다라는 건데 결국에 정전 때문에 전화를 했겠죠. 그렇죠? 자, piece of equipment stop functioning. 이건 우리가 자주 보는 거죠. 뭐 not working, not functioning, malfunctioning 다 고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기계 고장이 나서 그렇다. Routine maintenance, maintenance department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건 보수공사. 보수공사가 잡혀 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리고 installed incorrectly, 설치가 잘못돼서, 그렇죠? 설치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들으면서 정답 바로 연결 가볼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3 speakers. 집중해서 마크가 나오는 부분부터 가봅시다. Carl, something's wrong with the factory's main conveyor belt. 뭔가 컨베어 벨트에 문제가 생겼어. It's moving very slowly. Again? The same thing happened before. 그 이전에도 일어났던 일인데? Mark, didn't you call the technician last week? 마크야, 너 지난주에 전화하지 않았니? 라고 묻죠. 지금 이 내용은 질문에서 우리가 봤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크야, 너 지난주에 전화하지 않았어? 왜 전화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집중. I did. 전화를 했대요. The speed dial isn't working properly. 뭐가 들리죠? The speed dial isn't working properly. The speed dial isn't working properly. 그렇죠? 그 스피드 다이얼이라는 장치가 속도를 제어하는 속도 조절 장치가 not working properly. 자, not working, malfunctioning 뭐 이런 것들 다 뭐로 연결시킬 수 있죠? stop functioning. equipment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정답을 어디로? B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문제 보시면 여자가 인용어구를 얘기를 한대요. 자, and tomorrow is a national holiday. 자, 이 인용어구 앞, 뒤 상황을 파악해 주셔야만 하는데 자, 이 말을 꺼낸 의도, 이 말을 통해서 암시하고자 하는 것은 주문이 delayed, 미뤄질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건지 celebration may be held라는 건 이제 celebration은 축하하는 거잖아요.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열릴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건지 아니면 repair, 수리가 not necessary,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건지 delivery not made, 배송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건지 자, 들으면서 여자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가봅시다. And the replacement parts for it won't arrive until 5 p.m. today. 볼게요.
We have a major order due in next week. 이게 바로 직전 문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We have a major order due in next week. 우리가 다음 주까지 매우 중요한 주문 하나가 있어. And tomorrow is a national holiday. 뱀 나오는 이용어고. 그리고 내일이 national holiday, 내일이 공휴일이야. 국가 공휴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직후 문장은 Even if we get the machinery operating properly tonight, 오늘 우리가 그 operating properly 제대로 잘 작동시킨다고 하더라도 our production levels are going to be affected. 우리 production level, 생산량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tomorrow is a national holiday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암시하고자 한 것은 뭐예요? 뭐죠? 주문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중요한 주문이 있는데 내일이 공휴일이야. 우리가 오늘 고친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에는 무리가 있을 거다, 차질이 있을 거다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주문이 미뤄질 거라는 거 뜻하는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상황을 보셔야 되지 이 문장 하나 내일 공휴일이야 유유 우리 놀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의도는 정확하게 앞, 뒤 문장에 있었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3번 문제. 여자에 따르면 What might staff need to do? 스태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지. Work extra. 추가로 일한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pay extra. 뭐 이런 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추가로 돈을 낸다. Work extra. 추가로 일을 한다. Conduct an inspection. 자, inspection은 뭐 검사를 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different device. 다른 기계를 사용한다. Contact. 연락한다. 가볼게요. I know. Is there anything we can do to produce enough units in time? 여자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하죠? We'll probably need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뭐가 들려요?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We'll probably have to ask our employees to work this weekend. 주말에 일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work this weekend가 어디로 재표현이 됐죠? work extra, 추가로 일을 한다. 여기로 재표현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문제 풀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까요? 시각자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시각자료 문제 특징 3가지 잡고 갈게요. 첫 번째, 시각자료 문제 정답은 그래프에 있어요. 절대 보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답의 단서는 보기와 반대가 되는 시각자료 카테고리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문을 듣기 전에 미리미리 정답이 어디서 나올지 체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최상급 표현에 집중하자. 최상급 표현.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가 담화문 혹은 대화를 듣다 보면 가장 낮은 매출이, 가장 비싼 물건이, 가장 무거운 제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최상급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답의 단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적으로는 쉬울 수 있으나 직접 시험에서 풀 때 실전 풀이에서는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시각 자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볼까요? 꽉 붙들어! 자, 그래프 문제 첫 번째 세트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스키밍 하시고 풀어보고 오실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graph. Did you hear that our CEO will be visiting us here at our mobile phone plant in 3 days? Yes. Our factory produced the most units in the company, outperforming all other plants in that period. So, he wants to inspect our facility and use the findings to provide suggestions to other locations. I assume he's concerned about the ones with low output. Yes. 2 of our factories barely met the 20,000 unit quota. Anyway, we'd better prepare for the visit. Could you inspect the workstations on the second floor this afternoon? I'm busy this afternoon, actually. I'm conducting a seminar on workplace safety. Will I have time to do it tomorrow morning? That shouldn't be a problem.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전형적인 장소 문제입니다.
Where? Speakers. 화재들은 어디 있는가? Manufacturing facility. 제조 시설이죠. 제조 시설. 자, appliance 또는 전자기기 상점. 서비스 센터는 서비스 센터. 헤드쿼터 뭐죠? 본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들으면서 초반 집중해 볼게요. Ready? 갑니다. Go.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graph. Did you hear that our CEO will be visiting CEO가 방문한다는 거 들었니? us here at our mobile phone plant? 어디를 방문한대요? Visiting us here at our mobile phone plant here at our mobile phone plant. Mobile phone plant. 우리 핸드폰 생산 기지를 방문한다는 걸 들었니? 라고 물어보죠. 핸드폰을 생산하는 기지, 핸드폰 공장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 plant라는 건 뭐랑 똑같은 뜻일까요? Factory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 공장 방문한다는 거 들었어? Factory가 우리한테 조금 더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plant도 동일한 뜻이에요. 정답 어디로 가야 돼요? Manufacturing facility로 바로 재표현을 시켜줘야겠죠. 장소 문제는 재표현,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간접적으로 재표현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look at the graphic,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which location, 어떤 장소에서 speaker, work, 어디에서 일하냐라는 걸 묻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의 단서는 보기에 있지 않고요. 그래프에 있습니다. 자, 그래프 중에서도 어디에 있다? 최상급 표현.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가 되는 카테고리인 number of units, 생산량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치시고 푸시면 이 부분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고 최상급 표현에서 정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볼게요. Yes, our factory produced the most units in the company. 뭘 들었어요? Our factory produced the most units in the company. Our factory produced the most units. 우리 공장이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바로 최상급 표현이죠. 정답 어디로 가야 돼요? Los Angeles, 가장 높은 highest point, the most unit에서 정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어디로? C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쭉 더 들어볼게요. Outperforming all other plants in that period. 그렇죠. 그 시기에 다른 공장들을 다 제쳤다 이런 얘기죠. 가장 생산량이 많았다. So, he wants to inspect our facility 그래서 우리 CEO가 여기 이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and use the findings to provide suggestions to other locations. 다른 지점들에게 suggestion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좀 권고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보고 싶어 한다. I assume he's concerned about the ones with low output. low output을 내는 두 공장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딱 봐도 low output은 어디예요? 샌디에고 그리고 오클랜드 이 두 지점이죠. 그렇죠? 얘네 두 지점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생산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죠. Yes, two of our factories barely met the 20,000 unit quota.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낚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00이 직접 언급이 되니까. 근데 지금 문맥이 어때요? 이 두 팩토리가 barely met 20,000 unit quota. 그 할당량을 2만 개를 아주 간신히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낚인 거죠. 만약에 골랐다면, 만약에 뭐 샌디에고나 오클랜드로 골랐다면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틀린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야만 하는 문제 유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번 문제 장소 빠르게 체크하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 줘야 되죠? 시각 자료로 여러분들 올라가셔서 정답을 빠르게 체크를 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마지막 문제인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여자가 왜 바쁜가? Why? Woman busy. 여자가 왜 바쁜가? 자, 그녀는 giving a tour. 투어를 시켜줘야 돼서 바쁘다. 그리고 visiting local branch. 브랜치, 지점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leading seminar. 세미나 때문에 바쁘다. working. 일을 해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a deadline.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서 바쁘다. 자, 가볼게요.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Anyway, we'd better prepare for the visit. 자, 그럼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겠네. Could you inspect the workstations on the second floor this afternoon? Could you 뭐라고 부탁해요? Inspect the workstation. 우리 작업 공간 좀 조금 한번 점검해 줄 수 있을까? I'm busy this afternoon. 바쁘대요. 지금 질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I'm busy this afternoon. I'm busy this afternoon. Actually,
I'm conducting a seminar. 뭐라고 해요? I'm conducting a seminar. I'm conducting a seminar. I'm conducting a 나 seminar 세미나를 하거든. on workplace safety.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어디로 가야 돼요? 틀리는 대로 seminar 바로 골라주면 됐던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자, 남자가 말을 끝내면 여자가 말을 받아주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들리는 거 보기만 잘 주시하고 있었다면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의 두 번째 세트 문제도 직접 스키밍 하시고 풀이하고 오실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pie chart. Wayne, your presentation at the quarterly sales meeting was very informative. Thanks. The executives at the meeting also seemed glad that revenue results were mostly satisfactory. Yeah, except for one branch. The one that didn't conduct the marketing campaign for our company's recently released cookware line. Right, but as the manager pointed out, that branch just opened in January. There wasn't enough time to get organized for the campaign. That's why it had the lowest share of customers in the second quarter. 1번 문제부터 풀이 들어갈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남자가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준대요. 미팅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대요. 자, 그 미팅은 attended by executives. 우리 임원진들에 의해서 참석이 됐다. require sound equipment. 사운드 equipment의 밑줄. 음향 장비가 필요하다. reschedule. 다시 잡혔다. 자, happened over video conference. 우리 화상회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만 해요. 자, 그럼 들으면서 우리 남자가 해당 키워드를 언급할 때 집중해 봅시다. 가볼게요.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pie chart. 갑니다. Wayne, your presentation at the quarterly sales meeting was very informative. 일단 여자가 대화를 시작하네요. Wayne, 너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유용했어 라고 합니다. 자, 여자 다음에는 남자가 말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집중. Thanks. The executives at the meeting 뭐라고 하죠? also seemed glad. The executives at the meeting. 미팅에 있는 임원들도 굉장히 좋아했다. 뭐에 대해서 좋아했대요? That revenue results were mostly satisfactory. Revenue result, 수익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 만족스러워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미팅이란 키워드가 언급된 문장, 그 문장의 정답의 단서가 있었어요. Executives at the meeting에서 정답 어디로 가야 돼요? Attended by executives, 여기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키워드가 언급된 문장의 정답의 단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서 우리 두 번째 문제, What company do? 최근에 회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Booked a venue. 뭐 장소를 예약했다. 자, held promotional event. 세일을 했다. Hired. 뭐 고용을 했다. Launched a product line. 제품 라인을 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가볼게요. 최근에 회사가 한 것은 Yeah, except for one branch. The one that didn't conduct the marketing campaign for our company's recently released cookware line. recently 뭐 했대요? For our company's recently released cookware line. Recently released cook line, cookware line이라고 나왔어요. 최근에 우리 출시됐던 우리 주방용품 라인의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은 뭐 그런 브랜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들어줘야 될 건 최근에 뭘 했다? Campaign for our company's recently released cookware line. Recently 뭘 했다? cookware line이 하나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 어디로 가야 돼요? launched cookware line을 했구나라는 걸로 정답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마케팅 캠페인이랑 프로모셔널 이벤트로 이제 재표현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최근에 프로모션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브랜치가 최근에 release, 출시된 주방용품 라인의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최근에 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에 세일을 한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넘어가서 시각자료 문제로 갑시다. 자, 여러분 정답은 보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시각자료에 있고요. 이런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표현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시각자료 주시하면서 어떤 브랜치가 January라는 시점에 오픈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Right, but as the manager pointed out, that branch just opened in January. 자, 그 브랜치가 1월 달에 개업을 했잖아. There wasn't enough time to get organized for the campaign. 자, 아직 최상급 표현 안 나오죠. That's why it had the lowest share of customers. Lowest share of customers Lowest share of customers. 가장 낮은
고객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the lowest share는 어디였다고 볼 수 있죠? 17%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17%. 자, 그럼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crust food branch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상급 표현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지금 두 차례 풀어본 문제 다 최상급 표현에 정답의 단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귀 쫑긋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시 체크.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리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의도 파악 문제는 따옴표 직전 직후 문장을 집중해줘야 하는 문제다. 따옴표 문장은 해석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키포인트. 재표현 문제라 패러프레이징에 주의하자. 두 번째, 그래프 문제의 정답의 단서는 그래프 안에 있다. 보기가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 최상급 표현에 주의하자. 다시 한번 check it 하실게요. 일시 접수. 자, 여러분, 오늘은 토익 고득점이 목표라면 꼭 봐야 하는 파트 3, 4의 고난이도 듀오, 의도 파악 문제와 시각자료 문제를 함께 풀어봤는데요. 역시나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토린이 분들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내 목표 점수가 800점에서 900점 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가야 하는 내용이라는 점만 체크해주세요. 특히나 의도 파악 문제는 키워드만 딱 골라 듣는 것만으로는 풀 수 없었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문장에서 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눈으로 읽을 수 없는 것은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너무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은 독해하듯이 정답의 단서가 나온 부분을 읽어보면서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무조건 듣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LCJK랑 파트 3, 4 고난이도 듀오까지 완벽 마스터했는데 RC는 누구라고요? 영업부! 영업부! 네, 맞습니다. 영업부 장선배, 종훈쌤이랑 RC 고난이도 문제들도 잊지 말고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키는 또 우리 토린이들을 위해 아이디어 회의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 꼭 기억하기로 해요. 안녕! 의도파 따옴표. 신나고 재미나게! 다시 한번 신나고 재미나게! 맘대로. 그럼 두 번째 문제 의도 파악이라는데